안녕하십니까. 가정위탁이란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생소한 단어이긴 한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위탁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 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가정위탁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경기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인 이숙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 부장 김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관장님께서 가정위탁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경기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는 2003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은 아동복지시설입니다. 현재 운영법인은 대한사회복지회이고요. 경기북부 10개의 시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역할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적합한 위탁가정을 연결을 해주고 위탁 이후에 아이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그럼 가정위탁 제도가 있는 것이죠? 가정위탁 제도에 대해서 부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가정위탁 제도란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아동복지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위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친생부모가 어떤 이혼이나 빈곤이나 학대, 부모의 어떤 부재로 인해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배치해서 그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위탁가정의 조건이 혹시 있을까요? 위탁가정의 기준 조건은 아동복지법상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동을 양육을 하기에 적합한 소득이 있으셔야 되시고요. 또 아동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가정 내에 아동 학대나 성범죄에 대한 전력이 없으셔야 되시고 정신질환에 대한 건강에 어떤 어려움도 없으셔야 됩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기준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위탁 아이들은 친부모로 인한 상처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책임감과 그리고 아동에 대한 이해, 인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단순히 호의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끝까지 양육을 해줄 수 있다라는 책임감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느 분이라도 위탁부모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위탁가정이 되면 혜택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데는 기본 생활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월 45만 원 정도의 양육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위탁 아동의 상황에 따라서 생계비, 의료비, 급여 등으로 월 60에서 7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립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자립 접착금이라는 금액이 1,50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또 종결된 아동에겐 매월 40만 원의 자립수당 그리고 대학 입학자금 1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 제도는 아이들은 시설이 아니라 가정에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학대로 친생부모하고 분리가 됐을 경우에 이 아이들이 시설이 아니라 가정에서 보호돼야 되기 때문에 위탁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정 기간 아이가 시설이 아니라 가정으로 보내서 그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제도가 가정위탁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어떤 적합한 소득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아동복지 법령상에 적합한 소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치로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 부분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25세 된 나이에 위탁부모님을 신청을 하겠다 했을 경우와 40대 중반인 부모님들이 위탁부모님을 신청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의 자산의 규모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 대비
뭐 부채가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 적합한 가정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 양육비 지원된 거 가지고 그 아이한테 다 투자를 해서 잘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네. 이 아이의 돈은 아이에게 돌려준다. 그리고 내 돈도 더 쓸 수 있으면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 정도면은 충분한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이 아마 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위탁 부모가 되려면 또 바로 되는 건 아니겠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탁부모 신청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절차는 총 4단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위탁부모님이 가정위탁지원센터나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신청을 하신 이후에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매월 1회 예비위탁부모 양성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탁부모님이 되시려면 그 양성교육 5시간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담당 사회복지사가 신청하신 가정에 직접 방문을 해서 양육 환경에 대한 적합성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자체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지에 대한 심사를 하고 사례결정위원회라는 위원 도구를 통해서 자격이 심의가 되는 그런 단계의 과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부모 찾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위탁부모를 찾아내죠? 네, 그래서 저희가 홍보 캠페인이나 지역사회 홍보를 통해서 예비 위탁 부모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10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에 있는 행사에 같이 참여해서 위탁 제도를 알리고 위탁 부모 신청을 받기도 하고요. 또 저희 지역 홍보라고 해서 택배 차량 광고, 또 현수막 광고 이런 광고를 통해서 위탁 부모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이라는 제도는 정말 훌륭한 제도거든요. 근데 아이를 맡아주실 위탁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이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또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홍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홍보 방법도 있지만 저희 경기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또 다른 홍보의 방법은 위탁 부모님들의 자조 모임 활성화입니다. 네. 저희가 외부로 나가서 캠페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있지만 위탁 부모님들이 직접 아이를 키우심으로 인해서 받았었던 어떤 행복과 그리고 감동과 이런 것들을 몸소 실천해 줄 수 있는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능하면 공공의 장소에서 나의 양육의 일지, 양육 스토리를 발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좀 계속 찾아보고 있고요. 예비위탁부모 양성교육이라고 아까 5시간 교육 이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육의 한 부분도 직접 위탁부모님이 오셔서 내 아이 이렇게 키웠어요 라는 사례 발표를 해주시면서 홍보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 이 TV를 보는 시청자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씩 해주시겠어요? 혹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유엔 아동권리 협약은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마련된 국제 협약이에요. 네, 우리나라도 1991년도에 비준하였습니다. 이 협약에 의하면 아동은 가능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야 되고요. 아동의 최우선 이익을 고려해서 시설 보호보다는 가정 기반 보호를 우선시하라고 규정이 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서부터 아동에 대한 권리와 그리고 복지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강화돼서 시설 보호보다는 가정 보호가 바람직한 대안으로 이제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2005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가정위탁 보호가 그 법적 근거로 2005년도에 규정이 되었어요. 네, 현재는 2025년이잖아요. 네,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정위탁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고 많은 아이들이 시설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안타깝고요. 아이들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기회로 인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가정위탁이라는 제도를 알기를 좀 희망하고 세상 모든 아이들이 가정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네, 우리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멋지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을이 아닌 단 한 사람의 힘만으로도 아이들의 세상을 바꿔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따뜻하게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모, 고모, 삼촌, 아빠, 그리고 요리를 하는 엄마, 또 밖에 출근하는 아빠,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정에서 꼭 아이가 성장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